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지자체마다 방역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학교에서는 단계적 등교에 대비해 모의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월성원전 사용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증설 여부를 두고 사전 설명회가 열렸는데 찬반 의견과 함께 주민 투표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사회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포항시는 포항형 거리 두기로 지역 내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각급 학교 등교에 대비해서도 서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뿐인 학교 출입구. 학생들은 우선 열 감지기를 통과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실에도 소독제와 체온계가 비치돼 수시로 소독하고 수업 중 하교 전 2차례 체온을 잽니다. 급식소는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식탁은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야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2주째인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1주 단위로 등교가 확대되면서 각급 학교는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에 발열 체크를 하고 또한 교실에서 또 한 번 발열 체크를 하고 또한 하교 시에 또 발열 체크를 하면서 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포항시도 지원에 나섭니다. 제철고와 경북과학고, 한동 글로벌 학교 등 타 지역 학생이 많은 6개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학교마다 1명씩 전담 공무원 187명을 배치합니다. 학생들의 특징, 무증상 환자가 있을 수 있는 점, 또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점, 또 밀집해서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점, 이런 취약한 점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안정이 다시 깨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7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아프면 곧바로 선별진료소 가기와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 사람끼리 2팔 간격 유지 등이 그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강요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방역 컨설팅단을 발대하고 200명으로 일자리 생활 방역단도 꾸려 매주 수요일 일제 방역 등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총선에 이어 5월 초 황금 연휴 그리고 다음 주 학교 등교 후에도 지금처럼 별일이 없으면 6월에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포항 페스타를 준비하는 등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경주박물관과 동궁원 등 경주 지역 관광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남기도록 하는 등 관람 위생은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의 핵심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국립경주박물관. 코로나19로 지난 2월 20일부터 임시 휴관을 했으나 71일 만에 다시 문을 열고 관람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경주의 문화유산이고 자랑이자 상징인 이제 박물관이 이제 그동안 휴관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박물관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 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한 뒤 개인 정보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한 뒤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사전 관람 예약제를 통해 관람 인원을 1시간당 최대 300명, 전시관별로 1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관람은 하되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썼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 관람객 인원을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다양한 식물 500여 종의 12,000번이 자라고 있는 경주 동궁원 식물원도 다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휴원을 한 지 72일 만입니다. 이곳 역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등을 거쳐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와서 보니까 어른들이 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과 해안가 인기 관광지인 간포 주상절리 전망대도 관람이 재개됐습니다.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엑스포안 솔고 미술관도 빗장을 푸는 등 경주 지역 관광지들이 조심조심 다시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산불 소식을 듣고도 만찬 일정을 강행해 비판이 쏟아졌던 이철우 도지사가 오늘 도의회에서 유감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만찬이 도정 현안을 다루는 공식 일정이었고 산불 진화는 산림청장이 도맡았다며 책임론을 비켜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이 도의회 곳곳에 내걸린 채 시작된 도정 질문. 아직 지사님 어떠한 사과도 없으셨습니다.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에 산불이 한 100건 납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산불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이철우 지사는 도정 현안을 당선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공교롭게 산불과 겹쳤을 뿐인데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둘째 날 헬기와 진화 인력을 조기에 철수시켜 재발화를 자초했다는 책임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역시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산불이 주부를 잡았다 판단하는 건 산림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도 또 12시에 브리핑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어제처럼 되면 안 된다. 이 지사는 거듭 억울한 뜻을 내비치며 유감 표명 이상의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상적인 사과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면은 제가 행위를 자체를 알면서 잘못했다. 산불 만찬 보도를 겨냥해 악의적이라고 표현한 경상북도의 반박 자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온도청 직원들이 지사의 체면을 살리는 데 매달리는 이런 식의 도정 행태,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안동 산불은 800헥타르의 산림을 태워 국내 산불 중 4번째 대형 산불로 기록됐고 복구에만 3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없어 대구 6,856명, 경북 1,366명으로 어제와 같습니다. 대구는 사흘째, 경북은 닷새째 신규 확진 환자가 없습니다. 대구 확진 환자의 92%, 경북은 86%가 완치됐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대구 451명, 경북은 128명입니다. 사망자는 대구 173명, 경북 57명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오는 10일 스틸야드에서 지난 2015년 강등된 이후 5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올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포항은 콜롬비아 출신 측면 공격수 팔라시오스와 호주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브랜든 오니를 영입하는 등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갑작스레 지휘봉을 잡았던 김기동 감독이 동계 훈련을 통해 제대로 된 자신만의 팀을 이번 시즌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개막 이후 당분간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확충 여부에 대해 지역실행기구가 사전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전 설명회는 요식 절차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추가 증설을 승인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양북과 간포, 시내 지역에서 맥스터 증설과 추진 과정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선 맥스터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결국은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결정이 중간 처분 시설까지를 사실은 암묵적으로 내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월성원전 2, 3, 4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화장실 없이 장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맥스터가 되든 뭐가 되든
빨리 좀 정설해서 맥스더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민 참여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의견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합니다. 처음에는 한 3,000명, 가면서 과정은 500명, 나중에 최종 수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150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토론 수기 시간을 충분히 거친 후에 환경단체는 이번 사전 설명회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의결에 이어 정부가 서둘러 맥스더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요식행위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주에는 근본적으로 고준위 폐기물 추가 시설이 건설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주민투표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맥스더 추가 증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시작됐지만 사전 설명회부터 의제 선정과 절차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지역 내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물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내에 제한됐던 종교 집회시설과 격리병원, 도축장, 국방군사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됩니다. 또 자연환경보건지역의 건축 제한도 완화해 종교 집회장과 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고 녹지지역 내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도 가능합니다. 영덕과 울진군에 이어 울릉군도 기초수급자 등 위기가구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고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지원이 시급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일반 가구는 신용, 체크,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부부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2억 원까지 전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 가운데 최대 3%의 금리를 6년까지 지급합니다. 도내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운영 중인 펜션의 숙박료를 다음 달까지 최대 58%까지 할인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할인 행사에는 포항 창바우와 경주 연동, 울진 나곡일리 등 도내 6개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참여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전화로 예약하면 되고 울진 구산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할인 행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과 함께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포획 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포획 등이고 어업 현장뿐만 아니라 횟집과 전통시장에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 어구 사용 등도 함께 단속합니다.